황금보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 칠지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칠지도가 백제의 칼이라면 황금보검은 신라에서 만든 칼은 아니지만 신라에서 발견된 매우 화려한 칼인데요. 1970년대 초 경주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옛 고도였는데요. 왕릉과 유적지 주변에 민가들이 들어서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신라 천년의 유산들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왕릉들이 정비되기 시작하고 낡고 허물어진 도로망도 재정비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계림로는 첨성대를 비롯한 대릉원과 고분군이 산재에 있어 정비가 매우 시급한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1973년 첨성대 앞에서 구시청까지 이어지는 계림로에서 배수로 공사가 진행되던 중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 속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물은 한국 고대사의 최대의 수수께끼로 불리는 황금보검이었습니다. 황금보검은 총 길이가 36cm에 칼날 부분이 18cm인 매우 짧은 단검으로서 가히 유라시아 전체에서 최고라 할 만큼 수려한 보검입니다. 화려한 금과 더불어 붉은 보석이 상감된 독특한 문양을 하고 있는 신라와 초원의 황금 문화의 연결고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는 칼입니다. 황금보검이 발견된 돌무지 덧널무덤 속에서는 금은으로 용무늬를 입사한 말한장 뒷가리개와 꾸미개와 유리로 장식한 금동 말띠들이개, 비단벌레로 장식한 화살통 멜빵 장식품 등 국보급 보물이 무려 27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상감 유리구슬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금관이 나온 능묘에서 출토되는 것이었지만 특이하게도 이 무덤에서는 금관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주검과 널이 썩어버린 바닥에 금귀걸이 두 쌍이 놓여 있었으며 머리를 동쪽으로 향한 두 사람이 합장되어 있었는데 오른쪽에 묻힌 사람이 긴 칼을 차고 있었으며 은제 허리띠와 황금보검은 왼쪽에 묻힌 사람이 차고 있었습니다. 황금보검의 아래쪽 면에 붙어있는 직물은 진골 이상의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비단인 능이었습니다. 황금보검은 신라가 아니라 동로마 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훈족을 연구한 이종호 박사는 황금보검 중 가장 놀랄만한 문양인 삼태극이 새겨진 이 보검이 제작된 곳은 현재 불가리아 루마니아 지역인 트라키아 지방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주에서 무려 8,000km나 떨어진 곳이며 황금보검이 제작된 5세기 유럽은 지금의 전차와도 같은 빠른 말과 맥궁을 사용하여 백전백승을 거두며 유럽을 휩쓸고 있던 동방의 침입자 훈족의 왕 아틸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황금보검은 신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훈제국의 왕 아틸라가 신라에 보내준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의 책 황금보검의 비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신동아에 고대 유럽을 호령한 훈족의 수장 아틸라는 한민족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틸라는 발해 대야발의 후손인 징기즈칸과 알렉산더와 더불어 세계의 3대 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유럽을 100여 년간 지배한 훈족의 왕 아틸라가 한민족이라는 근거로 총동소신 동복, 그리고 우리 민족만의 특수한 활인 각궁, 신라와 가야의 편두, 순장의 풍습과 돌무지 덧널무덤 등 수많은 유물과 문화의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당시 훈족과 신라가 연관되어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방송사에서는 전 유럽을 뒤흔든 훈족이 고대 한국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동유럽의 헝가리는
그들의 조상이 동방에서 왔다고 믿고 있는데 헝가리라는 국명은 훈족의 땅이라는 의미의 훈과 땅이라는 의미의 가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년마다 유라시아 유목민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쿠릴타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열리는 이 쿠릴타이 축제는 초원 유목민족의 부족 집회를 계승한 유라시아의 여러 민족들의 축제인데 2016년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 우리의 전통 무예인 기마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헝가리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훈족의 후예인 마자르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훈족이 발원한 이 시기에 유라시아 동쪽 끝에서 신라의 지배자로 등장한 김시성의 마립간들은 금관과 함께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유물을 남겼는데 바로 금령총에서 발굴된 기마 인물형 토기인 것입니다. 마른 안장과 등자 그리고 등 뒤에는 동복을 갖추고 있었으며 기마 인물형 토기는 주인상과 하인상 두 개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하인은 오른손에 방울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저승까지 주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맥위드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대 한국에 코미타투스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맥위드 교수의 주장대로 유라시아의 기마전사 집단인 코미타투스가 고구려나 신라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서기석에 당시 신라에 등장한 귀족 청년들의 전사 집단인 화랑의 맹세가 새겨져 있습니다.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사군이충, 친구를 의리와 신의로 사귄다는 교우이신, 싸움에 나가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임전무퇴, 이런 것들은 모두 코미타투스의 특징이라고 하였으며 복원된 화랑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궁술과 기마에 능했던 중앙 유라시아의 코미타투스 전사와 매우 유사했다고 크리스토퍼 맥위드 교수는 말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맥위드 교수가 언급한 화랑의 정신은 원광법사의 세속 5계로 알려져 있지만 그 원료는 환단고기의 기록에 의하면 환국의 오훈과 오상지도에서 기원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웅이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온 3,000명의 제세 행랑군과 제세 행랑군의 전통을 이어받아 고조선에서는 국자랑이라고 하였으며 북표에서는 천왕랑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조의선이라 하였고 백제에서는 무절, 신라에서는 그 유명한 화랑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1994년 독일 TV인 GDF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스핑크스 역사의 비밀 중 잃어버린 고리찾기 편은 375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하여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아시아 유목민족인 훈족을 집중적으로 추적 보도하였습니다. 이 다큐는 훈족의 원류가 아시아의 최동단인 한국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라와 가야는 훈족의 유물적 등과 비교해보면 편두와 금관머리 장식, 동복 등 여러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며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초원길 루트가 코미타투스의 전사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신라는 중앙 유라시아 고대사의 큰 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프카스의 황금잔에서 보로보의 단검, 카자흐스탄의 황금인간과 투바의 황금단검, 그리고 신라의 황금보검까지 초원길을 따라 8,000km 곳곳엔 코미타투스의 흔적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훈족의 영웅 아틸라의 장례 절차는 우리의 장례 절차와 너무도 비슷한데요. 아틸라가 죽자 훈족은 그가 사망한 지 3749일째 되는 날 천도제를 지냈다고 하였으며 문상객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남은 음식은 말의 제갈이나 안장, 무기와 함께 장작더미 위에 놓고 불태웠으며 이때 남은 재와 문상객을 대접할 때 사용한 청동솥을
부장품으로 무덤 속에 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례 절차 역시 사망한 지 3일째 되는 날 시신을 무덤에 매장하고 사망한 지 5일째 되는 날에는 사무제를 치르며 사망한 지 49일째 되는 날에는 49제를 치르게 됩니다. 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의식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민족 고유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무덤의 양식 또한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로 당시 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훈족의 장례의식과 우리의 장례의식이 거의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훈족과 신라는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동쪽의 신라는 유럽으로 서진한 흉노의 한 갈래인 훈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에 8,000km나 떨어진 트라키아 지역에서 제작된 황금보검은 우연히 경주에 묻혀있게 된 것이 결코 아니며 아틸라의 훈제국과 신라는 혈연적 역사적으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황금보검이 신라의 경주에서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한 무리의 신라인들이 서진하여 훈족이 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훈족의 일부에 친족인 신라의 전사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설은 신라인들이 직접 훈족과 함께 서진하지는 않았지만 훈족과 신라가 혈연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으로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신라의 귀족이나 장군이 황금보검을 선물로 받아왔을 가능성과 그것이 아니라면 훈의 사신이 역사적 혈연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라의 황금보검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사에서 빛나는 신라의 황금보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참된 역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힐링 주신이었습니다.